흔히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을 밝히려고 하는 등잔을 들었는데 사실 그 밑이 가장 어둡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이면 혹은 딜레마, 아이러니, 블라블라, 어브나이를 찾기도 하고 우리는 가장 익숙하다고 판단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낯선 것들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어요. 여차저차 회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큰아이가 워낙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굳이 동네에서 그 3만원짜리 시업 빠진 마치 창원시아가도 같은 광어나 우럭을 적당히 처먹을 먹을 바에는 그래도 제법 서울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회는 어떨까 싶은 마음에 찾아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회도 회고 매운탕거리를 그 정도로 주시다니 소주 한 병 사다 놓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랐어요. 3병짜리 매운탕이었어요. 흔히 꼭 서울에 안 가본 놈들이 남대문에 남대문 써있다고 자랑한다고 지랄한다고 속담도 아닌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남대문엔 숭례문이라고 써있죠. 남산타워는 육산 빌딩보다 조금 높고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지만 지금은 뭐 타워 팰리스를 비롯한 몇몇 건축물보다도 훨씬 낮은 높이가 되었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메가시티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게 사는 도시는 손꼽을 정도였어요. 손꼽을 정도였죠. 여지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알기론 6곳이 넘지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서울도 이제는 이미 1000만이 안 되죠. 980만, 96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도 다 서울에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문화예술 모든 것들이 다 특히나 정말 문화예술은 혐오스러울 만치 서울에 다 있어요. 대구에서 예술로 밥을 먹고 사는 후배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다 있다. 90% 아니다 족가라. 90% 넘게 있다. 근데 제가 봐도 다 서울에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1500석 규모의 대극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그 익숙함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섦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서울에 사는 900만이라고 칩시다. 900만의 시민들이 다 유람선을 타봤을지, 남산터를 가봤을지, 육사빌딩을 가봤을지, 그게 마치 무슨 뭐 서울 살면 너 여기 꼭 가봐야 돼 라고 단정하고 규정 짓는 필수는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서울 산다며 육사빌딩 가봤나? 유람선 타봤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흉내낸 건 아니지만 꼬박 44년 서울 토박이로 살면서 흉내낼 수 있는 사투리가 유난히 그쪽 사투리밖에 없네요. 니 서울 살아봤노? 이것도 이상하잖아.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오면서 뭐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하니까 1호선 타고 가서 9번 출구 나가서 종종걸음으로 타서 예약한 횟집에 가서 회를 사고 카드 결제하고 빈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는 사이가 1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간 거죠. 노량진 수산시장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질비했던 구닥다리 스타일이 마치 백화점과 같은 시설로 바뀐 것들이 뭐 저는 낯설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간 다녀본 굵직굵직한 시장들, 뭐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중앙시장, 사실 이 중앙시장이
우리나라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거의 모든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술집의 안주를 공급했던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인근에 황학동, 도깨비 시장, 뭐 지금은 우리 각하와 오세훈 덕분에 풍물시장이라는 이상한 또 백화점과 같은 스타일로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빠지고 굴르면 있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왜 과연 나는 노란 시장을 오늘 처음 가봤을까? 44년간 몹시 낯설면서도 또 막상 가보니까 뭐 저도 별로가 없네. 뭐 아무튼 뭐 그랬어요. 이틀 됐죠. 우리가 투표를 한지. 보궐선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거였는데 왜 했는지를부터 틈틈이 따져보면 참 씁쓸하죠. 근데 이유금은 미안합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리를 예견했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졌죠. 무참하게도. 마치 그것이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들을 혼합하면서 오가는, 마치 냉탕과 열탕 사이를 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단 한 번도 믿진 않았어요, 2030 세대를.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주제의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지없이 우리가 감히 그것을 바꿔놓거나 설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윗세대들이 갖고 있는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정치 논리들, 그것들이 결국 맞물려서 이번 선거의 완패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히 단편적인 논리로 누구의 탓, 누구 때문이라는 식의 결과보다는 너무 속상해서, 사실 어제는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이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가족이 제일 좋아야죠. 나를 의식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주제인데, 또 우리는 살면서 가족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도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근래 들어서 뭐 개그맨 박수홍의 사건이라든가, 조금 전에 뭐 장윤정도 있었고, 그보다 한참 전에는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한 이훈주라는 배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족이라는 절대적인 구조를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먹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있는지, 매일 즐기는 간식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있는지, 굳이 그걸 몰라도 우리는 위험하지 않고, 굳이 그걸 알아도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 소금을 주먹으로 퍼 먹어도 또 살 사람은 살아요. 뒤질 놈은 소금 안 먹어도 뒤지고. 우리를 가늠하는 것들, 우리들 의식에 팽배하게 지배하는 기저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 행동하는 면면들이 여론이 되고 흐름이 되고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되고, 또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력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 영향력에 취하고 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여론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패배한 선거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언제나 그 이득을 취하는 쪽은 그 여론을 잘 활용을 하죠.
노량진 수산시장의 횟감이 좋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서울 살면 한 번쯤은 유람선도 타봐야 될 거고, 남산 전망대에서 개미 맛방만한 곳에 질비하게 들어선 아파트를 구경할 수 있는 특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즐겨야 되는 혹은 즐길 수 있는 권한들, 권리들, 그리고 선택지들, 또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의무들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그거 빼더라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1인 가족, 동거, 사실혼, 결혼, 딩크족, 그리고 저처럼 뻔하디 뻔하게 아이들 낳고 사는 부부들, 또 자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쉽지 않게 온 가족이 모여 사는 대가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참으로 많은 이슈들과 많은 주제들과 많은 형태들이 어우러지고 있어요. 단순히 다짜고짜 옳다 나쁘다 그러다 맞다 그들의 방향성을 논할 수도 없고, 뭐 그 어떤 선입견도 사실은 이제 정당화되지 않는 시대가 오긴 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남들 눈치도 보지 않고 남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논조와 주제로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자주 가는 유일한 단골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20년이 되는데, 그 집에서 먹는 맥주 몇 병 값으로 저는 노량진에서 회를 푸짐하게 떠와서 아내와 큰아이를 맛있게 먹였고, 물론 둘째도 좀 먹었네요. 매운탕도 참 잘 끓였어요. 제가 또 긴급 수술을 했죠. 고춧가루, 다시다, 양파, 호박, 다진 마늘로 적당한 밸런스를 만들었고,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몹시 부족했던 알코올들, 하지만 기분이 몹시 좋아서 회 몇 점 먹다 말고 눈물도 흘리게 했네요. 익숙함과 낯섦,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리는 것들과, 또 쉽게 누리지만 쉽게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치러내야 할 가치들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념들을 가져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지 않을까. 흐름에 편승되지 않고, 이슈에 따라가지 않고,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많은 정보들을 스스로의 기준에, 잣대에 잘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